11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위헌 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죠.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은 법원의 조직과 예산 및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판사 인사를 담당하게 되는 사법행정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 13인의 위원 중 법관은 4명에서 6명까지 채우고 나머지 인사는 외부 인사로 이루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개혁안의 방침에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관 인사는 재판 독립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위원회에 비법관 위원이 다수로 채워지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면서 사법개혁 연내 처리를 못 박았습니다. 추천권도 아주 다양화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2가지 안이 제안돼 있습니다. 정관의 우를 근절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사법행정에 있어서 비법관화를 상당히 또 추진하는 것.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최종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한 공론화, 토론의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17년 사법농단이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도 법원 행정처 폐지는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이 이어지면서 실현되지 못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대법원 흔들기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라는 거는 뭐냐면은 법관들의 사법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를 두는 겁니다. 헌법에서 명확하게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한 대법관을 이런 식으로 손대겠다? 우리 편 임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사법행정의 신설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대대적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죠.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최종 권한을 갖고 판사 조직인 법원 행정처가 실무를 맡는 현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법권 침해 우려와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보완을 통해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강성 표심만 겨냥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룰 개편을 추진하면서 당내 이견에 직면할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국민의힘은 당심 70%, 여론조사 30% 비율을 내세운 바가 있죠. 양당 모두 당원 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 대신에 기존 지지 기반 강화에 나선 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의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전당대 1인 1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최소 3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4선 중진 모임, 5선 중진 모임, 부울경 지역위원장회의회 등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제가 배석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우려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려하신 내용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시기나 어떤 도입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자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전국 선거에서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이견은 없다면서
갈등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룰 개편에 대한 내부 갈등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1인 1투표제 약간 폐쇄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유권자 지향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을 보는 정치가 아니라 열린 정당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만 부추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의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서 우리 당의 체질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당의 당세가 약한 지역,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많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죠. 기존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의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를 두고 당 내에선 민심 반영 확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최고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성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천룰 개편은 자칫 우리 정치의 양극화를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의결까지 시간을 남겨둔 만큼 충분한 수기를 거쳐 중도층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공천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